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부품, 고성능 자동차 엔진, 거대한 핵잠수함의 프로펠러, 정밀한 인공위성이나 로켓의 구조물까지. 흔히 우리가 첨단 산업이라고 부르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와, 대단하다, 엄청난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모든 첨단 제품들이 탄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반도체 웨이퍼를 자르는 기계, 전투기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 심지어 스마트폰의 정밀 금속 케이스까지. 이런 것들은 그냥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으로 깎고 다듬고 구멍을 뚫어야만 탄생할 수 있죠. 오늘의 주제, 바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 공작 기계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다 보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공작 기계야말로 제조업의 뿌리이자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전략 무기입니다. 이 공작 기계가 무엇인지, 일본의 공작 기계가 소련으로 넘어가 미국의 안보를 뒤흔들었던 사건,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속에 이득을 보게 될 대한민국 공작 기계 업계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공작 기계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죠. 쉽게 말해 원재료를 가공해서 정밀한 부품으로 만드는 조각 기계입니다. 쇳덩이 하나를 가져와서 자동차 엔진 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깎고 구멍 뚫고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야겠죠? 이 모든 걸 하는 게 바로 공작 기계입니다. 선반이 원통형 부품을 깎고, 밀링은 평면과 홈을 만들고, 드릴은 구멍을 뚫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원하는 형상을 만든다. 그런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정밀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기어 부품이 약간만 틀어져도 차는 덜덜거리고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공작 기계는 아주 정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작 기계는 이 정밀한 작업을 수만 번 반복해도 똑같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작 기계를 마더 머신, 즉 기계를 낳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반도체 장비도, 로봇 관절도 결국 이 기계를 통해 깎여 나와야 세상 빛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장인이 손으로 직접 기계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CNC, 즉 컴퓨터 수치 제어라고 하죠. 컴퓨터가 마이크로미터 미만 단위까지 제어하고 센서가 실시간으로 오차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이제 공작 기계는 단순한 쇳덩어리 장비가 아니라 정밀한 기계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결합된 초정밀 로봇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기계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보통 산업혁명 하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증기기관 이후의 동력기계들은 공작기계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었다. 한마디로 공작기계가 없었다면 산업혁명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증기기관은 처음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실린더를 완벽한 원형으로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넓은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거기로 증기가 새어나가서 효율이 낮았던 거죠. 이때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1775년 영국의 존 윌킨슨이 대포를 깎던 기술로 보링 머신을 만들어 실린더 구멍을 정밀하게 뚫어버립니다. 그제야 증기기관이 힘을 내기 시작했고 비로소 인류의 산업혁명이 폭발한 겁니다. 즉 역사는 공작기계가 증기기관을 완성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1797년 헨리 모즈슬리라는 천재가 나사 절삭 선반을 만듭니다. 이게 왜 혁명이냐? 기계에 리드 스크루라는 걸 달아서 사람의 손 기술이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일정한 간격으로 깎게 만든 겁니다. 이때부터 공작 기계는 숙련공의 도구를 넘어 정밀도를 스스로 재현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52년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이 일어납니다. 미국 MIT 연구소에서 숫자로 제어되는 기계, 즉 NC를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이 레버를 돌려 깎았다면 이제는 종이 테이프에 숫자를 입력해서 기계에게 명령을 내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기술은 1970년대에 컴퓨터와 결합해 우리가 아는 CNC가 되었고 지금은 AI와 센서가 결합된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깎던 기구에서 시작해 증기기관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스스로 생각해서 쇠를 깎는 단계까지. 이러한 공작기계의 역사는 인류가 신의 정밀도에 도전해온 역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밀함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공작기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실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미 해군 정보부에 비상이 걸립니다. 원래 소련의 핵잠수함은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릴 정도로 시끄러워서 미군이 위치를 다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 잠수함들의 소음이 뚝 끊기더니 유령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미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범인은 바로 미국의 동맹국 일본의 도시바 기계였습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도시바 콩스버그 스캔들입니다. 잠수함이 조용해지려면 프로펠러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깎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동시에 여러 축이 움직이는 초고성능 다축 공작 기계가 필요합니다. 당시 서방 세계는 공산권에 이런 전략 물자를 절대 못 팔게 막고 있었죠. 그런데 도시바는 눈앞에 돈에 눈이 멀어 다축 정밀 가공기를 단순한 이축 가공기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소련에 넘겨버립니다.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는 여기에 들어가는 제어 소프트웨어를 위장해서 넘겼고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기계가 소련의 레닌그라드 공장에 들어가자 소련의 잠수함 프로펠러 기술은 수십 년을 점프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수조 원을 들여 깔아놓은 수중 탐지망이 고작 기계 몇 대 때문에 무력화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도시바 라디오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까지 벌였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총이나 미사일만 무기가 아니다. 공장 한 구석의 공작기계 한 대가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 이 사건은 왜 공작기계가 단순한 생산 설비가 아니라 국가안보 전략물자인지 전 세계에 다시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과거의 교훈을 가지고 현재로 와봅시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한창이죠. 마치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 시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못 믿겠다며 중국의 물건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 장비나 CCTV 등 전자장비의 해킹 프로그램이나 백도어를 설치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전자기기만 막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투기, 반도체, 로봇을 만들 공장에 백도어 우려가 있는 중국산 기계를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어디일까요? 독일과 일본? 물론 성능은 여전히 최고로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고 납기가 깁니다. 성능은 그들의 버금가면서 가격 경쟁력도 있고 무엇보다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미 숫자가 증명합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공작기계 생산 세계 6위, 수출 세계 5위입니다. 우리보다 앞서는 국가는 중국, 독일,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인데 이 중에 중국을 안보 문제로 제외하면 가성비 면에서 경쟁 상대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공작기계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 DN솔루션즈는 이미 세계 3위권의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성장했고 위아 공작기계, 화천기공 같은 전통의 강호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세미텍, 스맥, H&K, EM코리아, 한국정밀기계 등이 있죠. 미국과 유럽의 공장들이 중국산 기계를 걷어낼수록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숙제도 있습니다. 공작기계의 두뇌인 CNC 제어기는 아직 일본의 화나기나 독일의 지멘스 의존도가 높습니다. 초고성능 공작기계 부문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에 밀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작기계는 괜찮은 성능의 높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산 CNC를 개발하며 마지막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작기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뉴스에도 잘 안 나오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반도체도, 배터리도, 최첨단 무기도 이 기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제조업의 뿌리를 쥐고 있는 나라가 결국 산업 패권을 쥡니다. 안보 이슈로 공급망의 기준이 바뀌며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찾아온 천재의료의 기회. 대한민국 공작기계 산업은 이제 추격자를 넘어 최상위 티어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공작기계 산업.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임스였습니다.